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증서 채권은 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정증서라는 게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,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또는 그 채권자나 채무자 그 당사자끼리 금전 거래를 한다든가 또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다 하고 채권을 마무리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변제 기일에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 변제 기일에 변제를 못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독촉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 변제를 받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.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은 금전 그 거래 자체가 개인 간에 이제 사적으로 금전이 거래가 된다든가, 즉 제도권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거래를 못하고 개인 간의 거래로서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무자가 금전을 그 은행에 신용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돈을 융통을 못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. 물론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가 꼭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상거래상 발생이 돼 있는 그 채권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상거래에서 발생이 돼 있는 그 대금을 변제를 못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그 원인으로 해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원인이 이제 다양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이유는, 만약에 차용증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못 하면은 결국에는 그 차용증을 원인 서류로 해서 그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급명령을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 행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. 이 재판 과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이제 법정에 또 나가서 그 진술을 판사 앞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물론 이제 간단하게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이내에 판결문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송달을 받거나 또는 그 송달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한해서 지급명령 그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송달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민사 소송으로 이제 전이가 돼요. 그래서 소송 행위를 해서 판결문을 얻어서 그 판결문이 나오면 그 집행문을 띄어서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통장이라든가 은행 거래 통장 이런 거를 이제 압류를 해서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뺏어 오는 겁니다. 안 주니까 그렇게 이제 행위를 하는 건데,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만은, 이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재판 과정 없이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안 한다든가 또는 무슨 파산 신청에 이르다든가 아니면 그 은행에 연체가 발생이 된다든가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가 지급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다 상실을 하고 바로 법원의 그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강제 집행,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이제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. 이 공정증서 이제 작성하는 것은 공증인가가 되어져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.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같이.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다 공정증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은 아니에요. 공증인가가 되어져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. 또는 법무법인이나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,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그 공정증서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변제 기일을 약속을 지켜서 변제를 다 해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다 종결이 되는 거지만,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발부를 받아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또는 은행 거래 통장이라든가 또는 신용불량도 등재가 가능하고요. 이렇게 압류 조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.
근데 이제 이 공정증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. 채권자가 작성을 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 유무, 그다음에 신용 상태 또는 거래하는 통장, 은행 이런 정보를 정확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제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뭐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작성을 할 당시부터 모르고 그냥 뭐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그냥 합의에 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. 만약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뭐 거래하는 통장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이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만약 변제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공정증서를 또 써준 다른 채권자. 그러면은 그 채권자는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해서 들어와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간다든가 뭐 통장에 압류를 해버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기간을 더 연장을 해준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돼요. 그만큼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변제 기일에 변제가 안 된다든가 또는 이자 약정을 했는데 이자를 납입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채권 추심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신용 상태라든가 뭐 거래하는 통장 또는 뭐 신용 불량 상태 뭐 재산 유무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조사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신용정보회사밖에는 없어요. 그 인가가 되어져 있는 데가 국가에서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인가가 안 돼 있습니다. 법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신용조사를 일단은 하고 물론 뭐 비용이 뭐 초기에 비용은 좀 신용조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본인이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그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요. 그러실 필요가 없이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 부분이 나오는데 그 수수료는 회수한 금액의 수수료입니다. 회수한 금액, 그 전체 채권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다 호불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는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당하게 그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간과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. 돈은 채무자가 줄 때 받는 거고 그리고 시간은 채권자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편에서 흘러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을 하게 되면은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자기가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뭐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신청이나 이런 걸 해버리면은 그 채권은 또 아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지체 없이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시는 게 올바른 그런 판단이다.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